이제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 6,000원 지출하면서 별점을 엄청 보는데 매달 200~300만 원을 내는 우리 가족이 쓰는 돌봄 서비스이지만 별점이나 후기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지낼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는 왜 없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노인 인구가 900만인데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40만, 850만의 노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간병요양 매칭 서비스로 확장하게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시니어 케어 회사이자 1위 기업으로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중개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플랫폼 케어닥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케어닥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모시는 보호자와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매칭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80만의 누적 돌봄 시간을 쌓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 돌봄을 더 잘할까 연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케어닥은 역사상 가장 큰 시니어 케어 회사이자 1위 기업으로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케어닥은 양면 플랫폼인데요. 소비자들이 쓰시는 서비스가 있고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이 쓰시는 앱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돌봄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케어닥에 들어오시고요. 시설에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전국의 모든 요양시설들을 보여주는 요양시설 찾기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간병인 분들을 불러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가 5단계 검증을 거친 간병인들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필요한 장소와 어르신들의 컨디션을 입력하시면 등록된 간병인 프로필을 보여드리고 간병인들이 매칭한 다음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정상과 결제, 보험 서비스 등도 앱에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하고 프로필 등록을 시켜드리고요. 일자리가 들어오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매칭해서 간병 일을 하게 되고 주에 한 번 정도 본인이 일한 거에 대한 정산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케어닥이 하려는 시니어 대상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사람을 중개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대신해 부모님을 케어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사회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케어 과정에서 어르신의 일상 데이터, 건강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병원 바깥에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문제를 더 고민해보자 라고 하고 시장의 문제를 보게 됐고 시장이 굉장히 오프라인에 파편화되어 있고 노인 돌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더라. 이제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 6,000원 지출하면서 별점을 엄청 보는데 매달 200~300만 원을 내는 우리 가족이 쓰는 돌봄 서비스이지만 별점이나 후기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지낼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는 왜 없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시장의 정보를 케어닥이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사용자의 후기를 쌓게 하고 그것 외에도 노인을 모시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보여주자라고 해서 서비스를 디벨롭하게 됐고요. 노인 인구가 이제 900만이라고 하면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40~50만 정도 딱 되지 않구나. 나머지 850만의 노인들은 어디에 가셔야 될까? 누구에게 돌봄을 받아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 공백 혹은 입소의 한계를 보게 됐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이제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간병 서비스 혹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그건 역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케어하는 정보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믿을 수 있고 사전에 검증된 사람을 돌봄을 하게 하자라고 해서 검증 간병, 검증 돌봄 서비스로 케어닥이 확장하면서 현재까지의 케어닥 모델로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케어닥의 강점 혹은 차별점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혹은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디지털화하면서 한 곳에서 편하게 쓸 수 있다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간병 요양 산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소비자 중심으로 풀지 못했는데요. 케어닥은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데 집중해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돌봄이 필요하시든 집에서 필요하시든 혹은 내가 보조금을 받든 받지 않든 한 번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로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돌봄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병원 돌봄 1등 회사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봄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하신 분들도 집에서도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집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필요한 방문 재활, 생활 돌봄, 간병 혹은 보조금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어닥은 이제 요양시설 검색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양시설들을 이제 광고 수익을 첫 모델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받으면 정보가 왜곡되고 순위가 왜곡되는 것들을 보고 광고 모델보다는 다른 사업을 확장을 하자,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제도 혹은 정부 돌봄 제도를 더 공부하게 됐고, 이제 간병요양 매칭 서비스로 이 영역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투자 받는 거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시니어 시장에 정보를 탐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였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가 사실은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니어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시드 투자나 프리 투자까지 또 잘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검증 간병 서비스라는 걸 런칭하고 시장에서 매출을 내므로써 시리즈 A가 무사히 잘 끝났고요. 현재까지 그 이후에는 메인으로 보고 있는 매달 케어하는 환자 수와 매달 케어닥에서 돈을 벌어가시는 케어 코디 숫자가 급격하게 늘므로써 그런 지표들을 잘 성장해왔고, 단순히 케어 회사에서 시니어 라이프 케어 회사, 시니어 헬스케어 회사에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을 모으기 위해서 시리즈 B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리즈 B를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케어닥이 시니어 케어라고 하는 영역에서 라이프 케어라고 하는 영역으로 사세를 확장하는 데 그 자금을 쓸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개발 인력들, 운영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투자 자금을 쓸 것 같습니다. 채용을 함에 있어서도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리즈 A 이후부터 계속 해왔던 영역이고, 시리즈 A 때 저희가 20-30명이던 규모가 100명까지 전문가들을 채용해왔고, 이제 시장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시니어 케어 산업을 잘 알고 있는 이제 운영 전문가들과 이거를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개발자 분들인데요. 그런 영역에서 저희가 시리즈 B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버 산업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 개발자분들을 지속적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케어닥은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밸류 체인인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케어 시장의 통합, 디지털화,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운영, 필요한 기술들을 케어닥이라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은 향후에는 실버 산업의 토스, 실버 산업의 배달의 민족과 같은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유니콘이라는 이름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회사로서 기억되고 싶습니다. 현재 케어닥이 해결하고 있는 문제와 임팩트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